기억하면 돼요. 자, 115의 이론 1번부터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이론 문제 1번 볼게요. 자, 다음 전에 의해서 기말 결산 시 재무상태표 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여러분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만기 3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서울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야수표 이거 현금이고요.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당좌개설보증금은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이거까지 포함해주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이에요.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인데요. 가나다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뭐 해야 되냐면 나는 분개부터 해야 되죠. 분개. 그 다음에 분개를 했는데 이 분개만 가지고서는 결과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라는 과정을 거치고 전기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내가 옮겨 적은 것들이 맞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수정전 시산표예요. 시산표 작성을 하고 혹시 시산표에서 잘못된 금액이 있다면 분개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수정 분개라고 하는 걸 해요. 분개한 다음에 다시 시산표 작성해서 이상이 없으면 결산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마감. 그래서 마감을 하고 결산 보고서 작성한다 하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개인기업인 서울상점의 손익계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죠. 손익이라 그러면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는데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지금 상품 매출이 26만 원인데 매출 원가는 12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 총 자, 이거 정리해 보면은 한번 매출액이 26만 원, 매출 원가는 12만 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4만 원이 되죠. 자, 근데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은 영업이익인데 급여 보험료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매출 총이익까지만.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보험료가 3만 원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만 원이 있습니다. 급여 4만 원이고요. 단기분 보험료는 3만 원이다. 이거 맞는 거죠? 이자 수익은 만 원이다. 이것도 맞고요. 매출 총액은 14만 원이다. 이것도 맞는데 여기 손익계산서의 자본금이라고 써 있는 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자본금은 기말 자본금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 자본금에다가 플러스 당기순이익을 하면은 기말 자본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자본금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본금에 더해져야 되는 금액. 그래서 여기서 수익 대기 비용했는데 나머지가 8만 원이라고 나온다는 거 당기순이익이 8만 원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말 자본금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8만 원입니다. 이 얘기란 자본금에 더해지는 금액이 8만 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1번이 되겠죠? 1번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둘 다 비용이 아니고 부채죠, 부채. 그래서 답은 부채에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2번은 상품 매출이 수익이라서 아닌 거고 3번은 감가상각비 비용이라서 아닌 거고 4번은 대손상각비 비용이라서 여기에 안 되는 것들이다.
자, 이제 5번에 가볼게요. 다음 중 결산 시 차기 2월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기를 2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산, 부채, 자본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이나 비용은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손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다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5번 같은 경우에 자산, 부채, 자본은 남는 돈이 있으면 내년도에 넘겨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차기 2월로 넘겨줍니다. 차기 2월로. 근데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것들은 올해만 있고 내년이 되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건 2월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없어진다. 이익이나 손실 부하가 없어진다고 해서 손익으로 마감한다. 이렇게. 그래서 차기 2월로 마감한다.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 내년에도 또 만나는 것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1번, 2번, 3번이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4번 미수금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6번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은 포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비, 취득세, 취득 시 발생 운송비 이런 것들은 모두 포함인데 4번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수선비라고 처리해야 되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엔 7번 내용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아닌 거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이건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 기부금이에요. 무슨 평가 손실, 처분 손실 이런 애들도 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고 영업의 비용입니다. 평가 손실이나 처분 손실 들어가는 것들이라든가 이자 비용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골라보면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두 개 있죠. 다 하고 라 답은 4번인 거죠. 8번에 가볼게요. 다음 중 계정의 잔액 표시가 올바른 것은 이건 어제 문제 풀 때 설명했던 건데 잔액은 항상 어느 쪽에 생긴다? 증가하는 쪽에 생긴다 그랬죠. 선수금은 부채예요. 대변 잔액이에요.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잔액이 돼야 되고 답은 2번이겠죠. 자, 다음 이제 9번으로 가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뭐 이런 거, 평균법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평균법. 근데 연수학계법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 다음 기간에 들어갈 계정금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뭐야? 그럼 계약금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선수금이라고 해야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11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나에 각각 설명하는 재무제표 종류로 모두 옳은 것은 그랬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재무상태표죠.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알아볼까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그럼 이 중에 여러분 안 하는 거 3번의 건설 중인 자산이죠? 하나 더 추가하면 토지도 하나 더 있을 거고요.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품의 단기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순매입액은 매입, 환출, 내놓기, 할인을 차감했을 때 금액을 말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5만원에서 8천원 빼면 되겠죠? 그래서 42,000원이 나온 거예요. 1번.
14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기말자본 계산은 얼마인가? 요거네요. 요거 아까 요거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 더해주면 기말자본이다. 그럼 30만원 더하기 16만원 하니까 답은 4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는 영업 비용에 해당한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이지. 소득세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여러분 소득세나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서 뺀단 말이에요. 손익계산 맨 마지막. 그럼 걔네는 영업의 비용도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야. 소득세 비용.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 비용이라고 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비용이고 이 자식은 영업의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론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